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전경윤 기자입니다. 자, 5월 1일부터 뉴스가 바뀝니다. 우리 BBS 뉴스가 전면 개편됩니다. 쇄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능 뉴스, 새로운 형식의 뉴스, 취재 기자들과 함께하는 기획 탐사 뉴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뉴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재밌는 뉴스를 지향합니다. 예능 뉴스, 오늘 첫 순서인데요. 오늘 BBS 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요즘 많이 알려진 분, 그리고 이른바 꽃스님으로 불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3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스님이죠. 참신한 마인드로 MZ세대들에게 불교의 진면목을 알리고 있는 현역 군인 스님입니다. 현재 군복무 중인 스님이시죠. 범정 스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 홍진호 기자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범정 스님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 잘못된 거 없습니까? 뭐 혹시?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예. 아, 충분합니까? 인플루언서 발음이 약간 인플루언서가 약간, 네. 인플루엔서입니까 그럼? 예. 외국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아, 그만하세요 이제.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꽃스님이 꽃미남 스님의 준말입니까? 아니면 진짜 꽃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뜻이에요 이게? 네, 제가 꽃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예. 제가 뭐 꽃미남도 아니고 또 생긴 것 때문에 붙인 이름도 아닙니다. 어. 물론 세상에 이 꽃스면 단어가 나오게 된 거는 외모 예. 때문에 예.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여학생들로부터 나오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이제 SNS 인스타를 하면서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는데 예. 너무 딱딱할 필요는 없겠다. 이왕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시작한 이상 그래서 정말 수행자는 꽃다워야 되고 또 수행자가 가는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에는 그런 향기가 묻어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스님들 수행도 잘해야 되고 또 법문이나 뭐 여러 가지 수행 측면에 있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모든 행보에 여러 제가자들이 보고 느꼈을 때 참 향기롭고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위심력 속에서 예. 네 마음을 이렇게 막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스님이 좀 세상에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꽃다운 수행자 꽃스님. 네, 예,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진호 기자도 약간 야생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같은 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스님이 군인 신분이신데 해군 대위 활동하는데 제약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벗어나도 됩니까?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저희 예. 군 절차를 밟고 아. 출장을 나온 거고요. 예. 그리고 뭐 군도 그렇지만 저희 조계종도 그렇고 저희 화엄사 혹은 B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제가 하는 활동에 있어서 응원을 해주면 응원을 해줬지 거기에 제약을 가한 적은 이렇게 제약을 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단과 그다음에 해군 측에서 또 많이 도와주고 또 제가 뭐 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또 서류를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공문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절에 살던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뭐 무탈하게도 다니고 있습니다. 영창 가거나 이러진 않는 거죠? 영창 없어요 이제. 전 군대를 안 가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영창이 없어졌나요? 근데 기자들이 사실 취재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군대, 맞아. 또 교도소. 너무 제한이 사전에, 많더라고요. 공문을 꼭 내야 되고 군법사하고 또 통화도 해야 되고 절차가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예. 근데 앵커의 힘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스님을 모셨네요. 제가 또 공문 작업은 잘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우리 스님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홍보대사였죠. 그래서 그것도 법문도 하셨고 이번에 상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박람회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열광하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물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는 모르십니까? 몇 가지 뭐 떠오르는 건 있는데 예. 기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거는 가격이 싸고 아무래도 가격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굿즈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호기심이 가는 물건들이 많고 또 우리 군법사 스님들이 또 뭘 많이 또 무슨 상품 같은 거 판매하고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끌었다. 그런 얘기 사실 들었어요. 뭐 방금 해주신 말씀도 다 좋은데 제일 큰 맥락에서 짚어보자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조용했던 불교가
그렇게 크게 막 유별나지 않았던 불교가 갑자기 어떤 행보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그 안에서 내용을 또 들여다 보니까 막 디제잉을 하지 않나. 아, 그렇죠. 네, 뭐 생각보다 불교에서 상품으로 내놓은 여러 굿즈 상품들이 네. 또 힙하지 않나. 그리고 뭐 스님이 뭐 인스타를 하지 않나. 그렇죠. 이게 모든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된 거에 대한 어떤 정점을 우리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에서 찍지 않았을까. 이야, 네. 준비 좀 해오셨군요. 자료 조사도 하고. 잘해주세요. 네. 항상 돼 있는 건데. 항상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진짜 이 차세대 주자입니다. 예. 홍진호 기자 뭐 분석한 거 없어요? 아니, 제가 네.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네. 보통 이제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뭐 1980년대부터 네. 뭐 2000년대인데 MZ 세대가 왜 지금 불교에 열광하는가? 예전에 뭐 교학 축제, 뭐 나란다 축제 가서 중고등학생 인터뷰를 하면은 첫 번째가 MZ 세대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한 유일신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대의 기본 전제고 상식인 것 같아서 그 점에 있어서 불교에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고통이랄까 마음의 괴로움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 한국만큼 경쟁이 치열한 나라가 있을까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 1등, 2등이 한국인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불교가 그래도 MZ세대를 보듬을 수 있고 뭐 선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MZ세대가 좀 다가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찰원식 템플스테이 이런 게 스님 보시기에도 이게 이른바 버킷리스트라든지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호감을 갖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예. 불교의 유연성과 포용성 그 두 단어로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유연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불교는 많은 변화를 꾀해도 괜찮다. 그리고 괜찮다.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불교지 않을까. 그것이 저희 불교가 갖는 유일한 장점이자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은 그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면 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지금 보면은 말이죠 장학금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불교 동아리 또 육성도 많이 하고. 네. 하지만 그게 한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 또 뭐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중요해.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지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 눈높이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네. 지원금 뭐 돈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례로 제가 이제 부대에서 군종 장교로 복무 중인데 뭐 되게 우리 목사님 신부님 스님 뭐 군에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훈련병 아니면 장병들한테 간식을 사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6개월 8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간식을 안 사준 지. 오. 간식을 왜 안 사줬냐면 예. 아니 간식비를 막 어디서 뭐 스님들한테 좀 지원 좀 해주세요. 뭐 해서 이 친구들 맛있는 거 햄버거 피자를 막 사줬는데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간식을 더 좋은 거 준비했다고 해서 불교의 사찰에 절에 애들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시작했죠. 이 친구들 이제 21살, 22살 되니까 예. 나도 좀 배워야 된다. 나도 좀 배워야 돼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 친구들은 더 이상 먹을 거나 물질적인 거 어떤 돈에 현혹돼서 내 시간을 여기에 쓸지 저기에 쓸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컸고 예.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했을 때 자신의 인생의 그 가치를 삶의 질을 높이고자 그래서 종교 역시도 종교 자체가 그 친구들의 삶 전체를 전반적인 걸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좀 매력적인 옵션 중 하나가 되어서 그 친구들이 불교는 옵션도 하나 선택해서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면 어떨까라는 좀 라이트하고 가벼운 그런 접근 자체가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애들이 오히려 그렇게 제가 다가가니까 안 나오던 애들이 뭐 50명, 60명, 70명 그렇습니까? 네, 점차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세대가 그렇구나. 네. 군대 다녀오시나요? 저희 세대랑 다르죠. 저희는 초코파이 주면 이제 그걸로 가고 네. 그리고 밥 사준다 그러면 무조건 그 교회라도 가고 막 절에도 가고
네. 뭘 먹어야 가거든요. 홍진영에서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그럼요. 아, 누구 사준다 그러면. 저도 이제 군대 개인적으로 해군 네. 수병을 나왔는데 네네. 저 때만 해도 정말 뭐 교회에서 좀 빵을 하나 더 준다 하면은 교회로 갔다가 뭐 다시 절로 갔다가 이렇게 많이 했었죠. 예. 어떠셨나요? 공짜를 좋아한다는 얘기였어요. 예. 저는 군대를 안 가서 모릅니다. 사실 아니, 정확히 모르고. 예. 근데 우리 범정 스님은 주지 스님이잖아요. 지금 네. 해안사 네. 진해기지 사령부에 있는데 장병들이 주로 오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고민들이 많군요. 근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진로보다는 진로.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지 외로울 때, 괴로울 때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제가 그 친구들 또 법회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이렇게 부모님이 계실 텐데 태어나서 지금 이제 성인이 되는 지금까지 과정에서 아프면은 어디 가야 되고 뭐가 부족하면 어디 가서 이걸 필요한 걸 사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정보가 많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내가 자기 자식이 너희들이 마음이 아플 때 먼저 다가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고 힘들 땐 이렇게 하면 좋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이 세션을 제시를 해준 적이 있냐. 근데 막 100명, 200명, 500명 되는 친구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할 세대들에 대한 우리 스님들의 어떤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자친구 문제라든지 동기들과의 인간관계 문제, 이 사람의 문제가 제일 또 굉장히 맞습니다. 민감해요. 네. 서로 갈등이라든지 그래서 괴로워하고 이제 이 삶에 대한 어떤 좌절을 많이 느끼던데 홍진호에서도 괴로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많이 있었죠. 상당히 또 이 혼례를 늦게 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홍진호 그래요? 기자가. 예. 근래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꽤 됐는데요. 거의 근래입니다. 네. 거의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동국대 인도철학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선후배 중에 군법사로 가신 분들이 있어서 대학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군법사 갈까 말까 했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군법사나 스님이나 출가를 한다는 건 그만큼 다짐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늦었어요. 아니 범정 스님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군종 장교로 자원을 입대했다. 이 얘기는 저는 군 면제자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제가 스님으로서 기자님 목소리를 대신하지 않았나. 네. 제 군복무를. 군 생활을 대신했어요. 네네. 좀 고문관이었는데 그럼 고문관이십니까 지금? 그거보다는요. 제가 처음에 이제 육군으로 들어간 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성들은 장교 신분이 아니고 일반 병 신분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랑 해당이 안 돼요. 대부분이 그렇죠. 아니군요 저는. 그렇죠. 못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 대중을 상대해야 하는 나라는 스님은 그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에 병으로 입대를 했고요. 군종 장교는 내가 정말 뜻이 있고 가고 싶다는 그 의지가 생겼을 때 또 한 번 가면 되지. 또 한 번 가면 되지. 그래서 크게 어려움을 못 느꼈고 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병으로 군에서 지내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힘들었다고 뭐 할지언정 보십시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절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기상 시간부터 수면 시간, 하루 일과 모든 것들이 가에 막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군에 왔더니 잠도 늦게 깨워주지, 젊은 애들하고 동기라고 같이 지내지, 아침, 점심, 저녁 맛있는 음식도 주지. 그리고 절에서는 기도하고 책 보기 바쁜데 군대에서 뭐 합니까? 알아서 체조시켜주고 운동시켜주고. 그리고 절에 내 도반 스님들은 나이가 젊어도 40대 50대 이랬는데 군대 갔더니 어떻습니까? 한참 어리죠. 다 내 또래들인 거예요. 또래. 근데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 시간 참 재밌게 보내면서 내가 만약에 스님이 안 됐으면 군에 말뚝을 박았어야 되겠다. 적응이 잘 되군요. 아주.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군용력을 인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군에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면 알았으면 저도 자원 입대할 걸 그랬네요. 고생하셨을 겁니다. 저요? 힘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병으로 이제 군을 제대했는데 군대 다시 들어간다는 건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웃 종교 같은데 보면은 가톨릭은 사병으로 갔다가 군종 장교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군종 법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드물죠? 어떠신가요?
그렇죠. 예, 우리는 정말 드물 극히 거예요. 드물고 예, 예. 신부님들이 예. 아. 신부님들은 만약 군종 장교를 인간한 신부님이다. 그러면 거의 다 예. 예, 군우를 병으로 갔다 오시고 난 후에 예, 군종 장교에 들어오시는 케이스고 대부분 목사님들하고 저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군요. 있죠. 그래서 일례로 제가 이제 장교 교육을 받는 와중에 우리 신부님 다 군을 갔다 오셨어. 예. 예, 군에 대한 어떤 생리나 또 훈련을 받는데 다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몰라요. 이제 처음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신부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아예 스님 뭐 내가 알려줄게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아, 우리 스님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도 그때 갔다 왔으니까 예. 예, 그렇게 좀 고생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일선 부대에서 예. 가톨릭이 약간 그 점에서 좀 강점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사병을 걷고 아, 그렇죠. 예. 장교로 온 거하고 바로 장교로 온 거하고는 정말 다르죠. 정말 틀리죠. 예. 예, 우리 범정 스님은 뭐 아직 뭐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요즘 그 불교에 대해서 이제 시골 사찰에는 주지하실 스님도 없다. 그리고 신도들도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어떻게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서구의 명상 열풍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또 불교가 굉장히 미래에 주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화엄사 같은 경우 스님이 화엄사 소속이십니다만 네, 불교를 소재한 콘텐츠가 많이 호소를 갖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좀 잘 활용해 가지고 미래 불교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좀 아카데믹한 질문인데 아카데믹 답은 하지만 코믹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편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 스님들의 생각인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 개인적인 네. 것 같은데 대답이 전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얘기하시고 계세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우리 스님들이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음. 혹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하고 싶은 걸 우리가 그냥 해주면 어떨까? 왜냐면 근데 그게 왜 기존에 많이 힘들었냐면 뭐 아시다시피 스님들이 과거의 모습을 보면 지금은 많이 깨어 있지만 뭔가 신비롭고 대중들이 네. 바라봤을 때 뭔가 뭐 살면서 한번 볼까 말까 하던 게 스님들이었어요. 음. 근데 근래는 어떻습니까? 인스타 키면 나오고 네. 유튜브 치면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지금의 불교가 힙하다. 불교 또 자기네만 재밌는 거 하네. 이런 모든 단어들이 나오게 된 게 아마 우리 스님들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새신을 내가 좀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지만 이렇게 배우진 않았지만 진짜 저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고생 많이 하셨겠다. 예. 왜 창피하지만 예. 어색하지만 어색하죠. 네, 이제 막 네. 해야 되니까 아.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스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빛이 발하지 않나. 그럼 이제 후배인 저희들은 그런 스님들의 어떤 노고나 그런 마음을 잘 받들어서 크게 불교가 욕먹지 않고 잘 세신했고 잘 변화하고 있구나. 를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후대에 가져갈 과업이지 않나 이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범정 스님이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네, 이 일반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교리나 법문이 좀 어렵고 네, 또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가면 좋은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방법을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렇죠. 예, 방법 예를 알려주면 들어서 뭐- 좋은데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고 예. 또 우리 또 공부 잘하시고 또 그런 설명에 특화된 또 스님들이 아, 계실 또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뭐 전국에서 뭐 본인의 어떤 특장점을 살려서 어떤 그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용기를 좀 많이 내어 주신다면 아마 앞으로 불교는 그런 어둡다는 이야기보다 밝다는 이야기가 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정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범정 스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범정 스님은 화엄사로 세수 15살에 동지인 출가했습니다. 네. 동쪽으로 출가하셨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 네. 상당히 어려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아닙니까?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행자로서 생활할 때 적응이 힘들거나 좀 이거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아, 그래요? 네. 진짜 제가 뭐 절에 들어갔다고 해서 일반 뭐 아이들과 뭐 달랐겠습니까? 그럼요. 뭐 특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뭐 보통 생각하던 건 중학교 2학년
또 시간이 지나면 3학년, 또 고등학교, 또 어떤 그런 사춘기도 있었고 그렇죠. 뭐 똑같이 지내는데 아마 힘들었다면 저희 화엄사 스님들께서 힘드시지 않았나. 왜? 자기 자식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뭐 키워봤어야 알지. 그러지 않은데 대뜸 아이들이 와서 절에서 큰다는데 2명이 그러면 이 친구들 막 잘해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하지만 너무 잘해주면 버릇 없어질까 봐.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제 주위에. 뭐 하는데 우리 이제 화엄사 스님들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해준 그 태도를 보면 마음가짐 자세를 보면 제일 큰 거는 그거였습니다.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그게 크게 뭐 나쁜 길로 가는 것만 아닌다면 괜찮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절에 있으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화엄사에 다녀가는 스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 너가 화엄사에서 잘하는 뭐 누구구나. 그러면은 너 나중에 스님 될 거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화엄사 스님들이 저한테 그나마 부담을 좀 덜어주신 게 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가 나가더라도 괜찮다. 예. 그래도 절에서 컸으니까 예. 불자로는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라고 한 게 오히려 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은 전혀 없었고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잘 녹아들고 예. 네, 이렇게까지 된 거 같아요. 예, 녹아들었군요. 스며들고 녹아들고. 불며들다. 불며들다는 말이 불며들다는 있습니까? 단어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었는데 사실은. 네네, 좋은 불며든다는 말이네요, 단어가 아주. 예. 네, 저도 이제 SNS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단어인데 그래 불며들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의 불교 또 제가 알고 있는 불교하고 너무 상호 잘 맞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초등학생 4학년, 3학년 이제 아들이 있는데요. 네. 절에 다니고 네. 그런데 뭐 주말마다 뭐 절에 가가지고 법회를 하는데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절에 가면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스님을 처음 봤는데 좀 낯설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좀 너 이렇게 얘기 다가서려고 그러니까 조금 겁내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처음 화엄사에 뭐 이제 살기 네. 시작하실 때 그런 것 좀 그런 게 없었는지. 예. 다- 낯설잖아요. 예. 일단 태어나서 스님을 처음 본 게 이미 짐 싸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스님들과 어떤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 화엄사 스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보는 사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 일단. 왜 머리를 다 깎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저도 뭐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스님이 그 스님이었나?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얼굴을 보고 이제 이 스님이 이 스님이셨고 저 스님이 저 스님이셨구나. 이렇게 구분하기 그때 시작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스님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뭐 누구 왔니? 이런 사근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스님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부모님을 하고 떨어져서 동생하고 같이 지내면서도 많이 막 힘들었고 막 밤마다 울고 밥 먹다가 울고 막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 화엄사에 그러니까 당시에 종자 삼자 스님이 계셨고 또 종자 열자 스님이 계셨어요. 두 분이 이제 사형사제 스님이신데 맞아요. 지금 이제 이사장 스님, 맞아요. 은사 스님이시죠. 맞아요. 그 어릴 때 저랑 동생을 방을 부르신 거예요. 그 종열 큰 스님께서 불러서 방에 갔더니 내 방에 노트북이 있는데 너 게임 좋아하면 게임 설치해서 게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게임 좋아했죠. 게임 좋아하겠죠. 근데 절에 왔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심심했던 찰나에 스님이 그 게임 설치해서 하라고 하길래 한동안 계속 스님 방에 어느 스님 방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스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구나. 스님은 재밌는 존재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은 밤만 되면 또 절에 젊은 스님 한 분 계셨는데 9시 종 딱 치면 어디서 컵라면 또 들고 저희 방에 와줘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고플 때. 절밥도 먹고 5시에 저녁 먹고 배고프지. 그래서 라면 또 물 부어갖고 오셔요. 그 자기도 몇 개 없는데 너네 둘이 먹어. 그리고 또 앉아서 또 우리 또 열심히 먹고 그러면서 또 차차 이제 스님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제일 컸던 거는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없는 게 어찌 보면 무섭고 어찌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어린 있어요. 나이에 제 눈엔 그랬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야, 내 머리 신기하지? 올라서 만져봐. 그래서 진짜 만져도 됩니까? 그러니까
만졌어요. 느낌이 뭐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너무 웃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아이들을 만나면 머리부터 봐요. 그럼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용인해 줍니다. 선생님 머리 한번 만져봐도 돼? 그러면 이제 좀 괜찮아지고 그랬었어요. 스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지금 그 아직도 절에서 화엄선생 만나면은 누가 없지 뭐 용돈 챙겨주려 그러시고 그러니까 아직도 받으면 좋아요. 그게 최고입니다. 용돈 그게. 챙겨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니까 서서히 가면 갈수록 저희가 이제 그때 아이의 모습이 없으니까 용돈을 챙겨주거나 그런 거 없는데 아직 저희 노스님, 그러니까 종삼 스님과 종렬 스님께서는 아마 그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항상 아이지 않을까. 그렇죠. 뭐 범정이 왔어 뭐 용돈도 주시고 제게는 뭐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스님이 그런 네. 말씀하셨네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행이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다행이다. 예.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기보다는 예. 아마 그때 촬영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했었을 것 같아요. 뭐 1분 법문, 뭐 짧은 법문을 좀 하라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는 법문을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 뭐냐면 제가 이제 직접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살면서 다행이라고 여기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자님 계시겠지만 예. 보통 그 다행이라는 순간을 언제 언제 느끼냐면 이제 라고 하시죠? 그 집에 늦게 갔는데 네. 다행히 자고 있다. 다행히 가족이 자고 있다. 정말 다행이다. 제가 들어온 걸 모르니까 살짝 들어오면 되잖아요. 지금. 네, 그게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럼. 그렇죠. 우리 기자님, 저는 뭐 나쁜 일이 안 일어났을 때 뭐 그렇죠. 예, 다행이다. 그게 예.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이지 않나.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밖에 이제 세속에 계신 분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과는 엄연히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군인 친구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적당한 비유를 이렇게 막 해봤습니다. 하다가 다행이 뭐지? 이거 보니까 한자도 그래요. 마늘 따자에 행복 행자를 씁니다. 아, 그렇대. 진짜 큰 행복, 진짜 많은 행복이라는 그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가 다행인데 우리가 살면서 다행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행복과 크게 멀지 않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불교에 귀의한다고 하는데 그때 오늘 예. 법문이나 예. 내가 생각하는 불교는 예.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 살면서 다행하게 여기는 순간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고 예. 그걸 위해서 수행하고 살아갑시다. 다행이다. 네, 예. 다행이다. 참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제가 이 기침 안 해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기침을 많이 하는데 네. 오늘 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예. 자,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범정 스님은 SNS도 많이 하시고 네. 소통을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오늘 방송을 이제 하셨는데 저희랑 소통을 좀 해봤습니다만 소통에 상당히 장애가 느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뉴스라고 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어. 정적인 분위기 속을 이게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촬영하기 전에 기자님 처음 뵙고 나서 좀 그 경직됐던 마음이 좀 녹았고요. 네. 말씀이 일단 너무 웃기고 이게 좀 하찮단 느낌이. 아니요 하찮다니요. 그래서 오늘 좀 대화가 저는 촬영한다는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가야 네, 되겠다 싶었습니다. 예, 또 갈 길도 먼데 말이죠. 우리 홍진호 기자는 뭐 괜히 나왔다 싶습니까? 뭐 아니 그렇죠. 그런 표정을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예, 사실 아쉬운 게 앵커가 녹화하기 전에 정말 많이 좀 웃겼는데 막상 슛이 들어가니까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약간. 그래 저도 예, 좀 예, 그런 게 감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긴장하셨나요? 예. 군대를 안 가서 군대 간 분들이랑 얘기할 때 자꾸 약간 열등감을 느낍니다. 저는 군대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근데 왜 열등감을 그렇게 가지시는지 옷이 이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예. 군대 이거 뭐 막상 얘기가 나서 그런데 정복을 입고 정식인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온 게 이 자리가 처음이에요. 전에 뭐 짧은 예. 15분짜리 다큐 찍을 일이 거기에 이제 한 커트가 나가긴 했는데 예. 이렇게 제가 우리 해군 정복을 입고 촬영에 임한 건 오늘 처음인데 의미 있고 그 정보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셨군요. 우리 기자님이 또 네. 부탁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탁했나요? 네, 부탁을 했습니다. 네. 예. 홍가사를 입는 것보다는 정독이 낫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예, 지금까지 정경윤의 BBS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화엄사의 꽃스님 그리고 현직 대위 그리고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해안사 주지 범정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홍진호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